오늘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움직임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일반인 접견이 가능해서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이 서울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분들이 갔다 왔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당 원내 지도부 의원들이 이제 방문할 거다. 미국 갔다 와서 여러 가지 미국 조회의 분위기, 이 미국 조회 분위기가 트럼프 대통령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빨리 한국에서 탄핵을 중지하면 바로 만나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뭐 탄핵 심판 과정 또 여러 격려 성원하시는 분들의 메시지 등등 이런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특히 실장들이 오늘 대거 첫 접견 인사로 나타나니까 대통령실이 국정 중심이고 의기소침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구자영 부장님. 네. 단순히 듣기에는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권한대행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국정의 중심에는 용산이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 말씀이 상식적인 말씀이긴 한데 예. 과연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보좌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구속 수감이 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닙니다. 예. 지금은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과 함께 국정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실이 가동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이 국정 운영된다라면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대통령 신분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 맞습니다. 용선이 국정의 컨트롤 타워인 것도 맞고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되는가? 아니면 오히려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홍철호 수석이나 신원식 실장이 최상목 대행과 함께 모여서 지금 연휴에도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을 했듯이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정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 나갑시다. 이 얘기를 최상목 대행이 해야 되는 얘기를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이 아닌가, 상당히 좀 생경한 이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 있잖아요. 오늘 정진석 실장, 신원식 실장, 홍철호 수석, 김주현 수석 다 가서 뭐 사실 대통령은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여기 이제 방점은 대통령이 국정 중심이고 나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화면을 바꿔볼게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 접견 신청들이 줄줄이 예정이 돼 있고 장현주 변호사님 오늘 이제 시작을 정진석 실장이 했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인가요? 뭐 조용히 다녀오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일단 의리가 있고 인간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냐? 광역단체장들도 가겠다. 여기에 뭐 오세훈, 홍준표 두 사람은 빠져 있지만 결국은 옥중에서 메시지 정치 그만큼의 이제 본인의 그립감, 장악력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사실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 이후에 특히나 이제 관저에서 칩거를 하면서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면서도 당시에 메시지를 계속 냈었습니다. 예. 편지라든지 특히 이제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향한 또 선택적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런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옥중에서도 메시지를 내면서 결국에는 본인을 향한 지지자들을 또 결집하고 독려하고자 하는 취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결국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 국면이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보다 확실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상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지 또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수에 특히 이제 본인을 지지하는 극렬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그 사람들
국민들을 독려해놓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낸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사실상 이제 선거를 위해서는 중도 회원 확장을 해야 되는데 예. 대통령이 자꾸만 본인을 향한 극렬 지지자들에게만 그 메시지를 내는 것, 이 부분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의 뭐 지도부도 인간적인 도리로 뭐 접견을 간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탄핵 국면이 더 시간이 가고 그리고 조기 대선 국면이 보다 확실해진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의식 그리고 분명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대통령실이 국정 중심이다. 실제로요.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른바 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대한 여러 진술을 하니까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반박한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일단 그 관련해서 화면을 잠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모인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보통 때와 같은 그런 국무회의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거를 국무위원들의 회의라고 해야 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될지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얘기하는 실제로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하는 게 그 회의 개최 시간이 5분이에요. 네. 맥시멈. 네. 네. 그걸 전제로 이때 여러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던 거는 기억나십니까?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20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들어올 때마다 그때는 같이 모여서 정족수가 안 된 상태니까. 안 대회된 됐더라도 심의를 했습니다. 네, 들어오는 근데 대로. 하여튼 그래서 충분한 1시간 반 이상을 심의를 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죠.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실제로 가서는 짧게 이루어진 겁니다. 동의한 그래서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저 탄핵 심판 저 증언과는 달리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경찰 조사에서 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장님, 네. 아까 제가 뭔가 용산이 국정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말이 계속 떠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한덕수 총리가 경찰 조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뭐라 그랬냐면 아예 반응도 내놨어요. 아니 그러면 왜 정족수를 기다렸겠냐. 이런 반응들이 뭔가 대통령실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취지로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 비서실은 입장이 좀 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족수가 채워질 때까지 국무위원들을 기다렸다라는 것은 국무회의를 개시할 수 있는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비상계엄 심의가 있었고 그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대통령이 통치 행위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이제 이런 논리적 완결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입장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좀 같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대행이라든지 다른 뭐 최상목 대행이라든지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요건에 맞는 정족수는 모아졌지만 실제로 이것을 국무회의의 절차에 따라서 또는 실체적으로 그 심의를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대행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의 주장이 만약 재판 과정에 받아들여진다라면 또는 헌재 심판 과정에 받아들여진다라면 비상계엄의 실체적 또는 이 절차적 오류와 흠결이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고 이 잘못된 것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씌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 당시 국무회의에 또는 국무회의 성격을 띤 간담회에 참석한 참석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헌재 심판 과정 그리고 내란 혐의와 관련된 이 재판에서 이 유무죄를 다투는데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집권 여당 혹은 대통령 탄핵 이후에 뭔가 그 민심의 흐름이 본인들한테 이제 우호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인 부분도 얘기를 좀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총리와 반하는 대통령실 얘기. 또 하나 있는 게 저는 오늘 좀 이게 흥미로웠거든요. 이현정 의원님.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 파면을 아예 상정하고 하는 뭐 조기 대선 혹은 여론조사 이거 조사 중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결국 용산은 대통령 지금 본인들 중심으로 분명히 살아서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있고
이거 여론조사 의미 없다. 뭐 파면 여부 아직 결정도 안 되는데 이런 단호함들도 좀 최근의 흐름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바람으로는 대통령이 기각돼서 현직에 복귀한다 뭐 이런 바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그러나 지금 현실을 좀 저는 권영세 위원장이 좀 냉혹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탄핵에 이게 인용이 되면 60일 이내에 지금 선거가 치러집니다. 예. 그러면 상대방은 이미 몸 만들고 준비하고 뭐 다 지금 선수해서 다 지금 뛸 준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60일 딱 되면 그때부터 선수 막 찾으러 나설 건가요? 그렇게 되면 뭐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비대위원장이라고 그러면 예.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상황에 대비한 플랜 A, 플랜 B 이런 것들 다 만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만이 사실은 돌발적인 상황,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조기 대선을 준비해서 그 똑같이 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쪽은 이미 뭐 이재명 대표가 공약도 만들고 뭐 몸집도 만들고 그다음 조직도 만들고 예. 다 준비하는데 이쪽은 비대위 만들어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러면 대통령 기각돼 돌아온다. 그럼 안 들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뭘 누가 준비하죠? 그럼 그거 하라고 비대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지금 선거를 준비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바람과 현실은 분명히 구분하고 그 현실 속에서 플랜 B, 플랜 C를 만드는 게 지금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국정의 중심 대통령실이 돼야 된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 다 똑같다. 의기소침하지 말라. 대통령의 메시지와 함께 오늘 형사사건의 재판도 배당이 됐다는 얘기까지 차례로 대통령 관련 소식 만나봤습니다.